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이제 십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건데요. 일단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이렇게 쭉 써봤습니다. 편인, 비견, 식신, 정제, 정관, 그리고 밑에는 정인, 겁재, 상관, 편제, 평관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위에와 밑에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 놨을까요? 자, 어떤 기준으로 나눠 놨냐면 우리가 보통 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우리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저 사람은 좀 내성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활발하고 좀 외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성의 성질들을, 그러니까 안으로 향하는 성질과 밖으로 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성으로 좀 나눠 본 거죠. 그래서 안으로 향하는 그런 성분, 이런 성분들은 좀 내성적인 그런 부분이 강한 거고, 밖으로 향한다 그러면은 외향적인 그런 성이겠죠. 그래서 쭉 봤을 때는 위가 외향적인가요? 아래가 외향적인가요? 편인,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이 성분은 이제 그러니까 안으로 향하는 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그런 십신보다 좀 말수도 적고 좀 침착한 면도 있고 과묵하다? 그렇죠. 그런 이제 면들이 좀 보여지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그런 글자들은 밖으로 향하는 그런 성분들이 외향적으로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십신들은 외향적인 그런 성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만 이제 얘기하면은 좀 막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더 나눌 수 있냐? 어떻게 더 나눌 수 있냐? 자, 목화가 정인, 겁재, 상관, 편제, 평관에 해당이 되면은 더 외향적이 되는 거고, 금수가 편인, 비견, 식신, 정제, 정관이 되면은 더 안으로 좀 내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학생들을 딱 봤을 때 뭐 이런 글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좀 활발한 그런 글자보다는 본인이 좀 안으로 숨기고 삭히는 그런 글자들이 더 많구나. 아니면은 이 친구는, 이 학생은 참 외향적인 그런 부분이 자기를 뽐내고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표출하는 그런 기운이 더 크구나 라고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이 십성을 또 크게 나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향하는 그런 글자는 이제 관성과 인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밖으로 표출하는 거는 식상과 재성으로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 세분하게 이렇게 나눠봤지만 어쨌든 관인은 내가 받는 쪽인 거고, 식상은 내가 펼치는 거, 내가 밖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나누고, 금수로도 나누고, 목화로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이렇게도 더 분류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받는 건데,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편인의 받아들임과 정인의 받아들임이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지고 정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 라고 하면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놓고 하는 거고, 편인은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굴리고 뭐 이렇게 이제 내적으로 안으로 사귀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이 정인 같은 경우는 대놓고 저 좀 좋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부터 비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비견이라고 하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십성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그 글자와의 그런 관계를 이제 정립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금일간이다 라고 보았을 때, 이 사람의 사주에 그 경금이 있거나, 아니면 내년에 이제 경자년이니까 세운에서 만나던가, 대운에서도 이제 만날 수 있고, 월운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일에서도 만날 수 있고, 시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같은 경금을 만나는 게 이제 비견인 거죠. 물론 이제 뭐 내 원국에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운에서 오는 경금도 역시 비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에서 이제 내년같이 이제 경자년이 온다. 나는 경금일간인데, 그러면은 비견이 오는 그런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경자년인데, 그러면 경자년은 경금일간으로는 비견이 오는 해예요. 그럼 비견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이제 운에서 오는 거 빼고 내 일간 경금인데, 이제 천간에 경금이 있을 때, 아니면 지지에 신금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지지로는 신금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내 사주 내에서 경금과 신금이 있을 때, 비견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때문에 이제 나랑 똑같은 거죠. 어깨를 견줘본다. 그래서 지난번에 써본 이런 글자가 되는 거죠. 비견, 어깨를 견줘본다 라고 하는 거죠. 어깨를 견준다라는 그런 말은 나랑 이제 동급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동급, 경쟁자를 뜻하기도 하고, 뭐 형제를 뜻하기도 하고, 친구나 동료 이런 거를 이제 뜻한다고 이제 알아봤죠. 자기와 이제 음양이 같고 오행이 같은 그런 성분이 이제 비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비견을 이제 쭉 살펴보면 어린 학생들이 클 때 이제 뭐 도토리 이제 키재기 한다라고 하듯이 다들 이제 그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 자랄 때 마찬가지로 뭐 형이랑 동생이랑 이제 키재기도 하고 이렇게 크는 거죠. 비견이 이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때로는 형제지간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뭐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되면은 서로 굉장히 단합해서 뭔가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뭉치면 강해지고, 때로는 강해지지만은 때로는 이제 배신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이제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친구도 많고 사회성이 좋아요. 일단 사회성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크면서도 이제 형제들이 좀 그래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다룰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집에서 이제 독자로 태어나면 자기 혼자만 관심을 받고 크기 때문에 주변을 볼 이제 기회가 좀 적은 거죠.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형제가 이상이면은 형제들의 그런 성향을 좀 잘 살펴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형은 뭘 좋아하고 동생은 무슨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싫어하는지를,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견이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은 역시 좀 활동적이고 다른 사람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비견의 이제 또 다른 의미를 더 살펴보면은, 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그러니까 형제나 친구, 동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존심이나 고집이 좀 강해지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관성이나 이제 편관의 이제 공격을 좀 잘 버틸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윗사람, 집안 어른이나 상사, 직장의 상사의 명령을 약간 좀 따르지 않는 그런 뻗팅기는 그런 성향도 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더 유추를 해보면은, 비견이 강하다 그러면은 남의 말을 좀 잘 듣지 않는 그런 고집과 아집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견이 있다는 것은 주위에 나와 비슷한 동료나 선후배, 협력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리고 단체나 모임, 동창회, 친목회 등 각종 이제 클럽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하는 데에서 이제 더불어 이제 경쟁력도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비견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이제 더 생각을 해보면, 비견이 있다는 것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노는 것을 이제 잘 하는 거예요. 노는 것이 좋고 즐거워요. 그래서 뭐 남자들끼리 만나면 뭐 커피숍에서 수다 떠나요? 안 그러죠? 술을 마시고 이렇게 느낌이 오면은 2차, 3차 이렇게 막 고 하는 거죠. 수중에 돈이 있어도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이렇게 쓰는 것을 좀 낙으로 느끼는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딱 사주면은 내가 왠지 더 멋있어져 보이는 스스로의 그런 자기 만족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이제 비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게 이제 사회성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뭐 회사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지고 뭐 열심히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직장 내에서 좀 고배가 있을 때 동료들이 이제 구원에 이제 나서지 않습니까? 구원투수로. 뭐 김 대리는 뭐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사람 관계도 좋고 막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함께 잘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내 돈 썼지만은 그런 나의 이제 돈을 쓰면서 세력을 얻은 거죠.
하지만은 비견이 좀 없는 사람들은 좀 되려 이제 가정적으로 집으로 빨리빨리 올 수도 있어서 가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직장에서는 약간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그렇게 직장에 이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좀 커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술값으로 많이 나가고 그러는 거죠.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여성적인 분들은, 여성적인 분들이 아니라 여자분들은, 역시 여자분들도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 마시면서 이렇게 백도 좀 좋은 거 들고 가고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는 나도 하나 좀 준비해서 좀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질러야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비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경쟁이나 주위에 그런 친구들한테 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승부욕,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계속 발동 올라오는 거죠. 비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술을 사줘도 그게 내 기분을 이제 만족시키려고 쓰는 거고, 내가 이제 명품 가방을 사더라도 돈은 없어졌지만 나를 위해서 이제 사는 거죠. 나 기분 좋으려고 쓰는 돈입니다. 비견운이 이제 만약에 운에서 온다. 내년같이 경금인데, 경금일간인데 경자라는 이제 비견년이 온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간의 이제 힘이, 힘과 이제 같은, 오행이 같은 편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오면은 나를 후원해주고, 나와 비슷한 그런 세력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후원해주는 거는 인수인 거고, 나와 비슷한 그런 동료나 아니면 경쟁자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운에서 올 경우에는. 그래서 사주에 이제 사주에 재성이 많아서, 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재성이 많고, 내가 약하다 그러면은, 제다신약인 거죠. 제다신약. 많이 들어보셨죠? 제다신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많을 경우엔 제사시장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제다신약이 돼 있는 사람들이 회사의 회계 담당이나 금전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큰 거고, 은행이나 조폐공사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남자면은 여자가 많은 그런 회사를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여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등등등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는, 저렇게 이제 일궈야 될 그런 밭들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넓은 밭이 있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나 혼자밖에 없어. 근데 운에서 이렇게 비금년이 오면은 누군가 나와 힘을 합쳐서 저 넓은 밭을 일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려면은 힘든데 누군가 같이 가줄 사람이 이제 같이 온다는 거죠. 운에서. 그러면은 함께 간다는 거는 외롭지도 않은 거고,
자, 그래서 제다 신약일 때 경자년이 온다. 그러면은 역시 친구나 누군가 나와 형제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저런 재성가 재물을 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의 이제 조력자가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괜찮은 아이템이 있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 혼자만 못할 때, 그러면은 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비전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은 그 일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금일간의 경자년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역시 제다신약인 경우에는 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어쨌든 운에서 이렇게 경금이 온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 누군가 같이 경쟁을 하던가 아니면 나와 함께 뭔가 나에게 무슨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내가 이제 경금인데 이렇게 뭐 경금, 신금, 뭐 유금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이 강할 때 뭐 강하던가 아니면 또 토라는 그런 인성도 있어가지고 나의 이제 세력이 많은 상태에서 반대적으로 이제 재성이 약한 가운데 또 이렇게 경자년이라는 그런 운이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은 비견이 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흥부네 집에 동생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격인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은 부족한데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입이 하나 더 생기니 더 이제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는 내가 약할 때, 재물이 많을 때는 제다신약이 되는 거고, 이럴 경우 이제 비견들이 많은데 재성이 약하면은 군, 비, 쟁, 군비쟁제라고 쓰죠. 그래서 군비쟁제나 군겁쟁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이런 비견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재성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가 이렇게 뭐 묘목이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이 많은 묘목이나 을목, 이렇게 을목이 하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많은 금들이 이 을목 재성을 이렇게 가지려고 이렇게 좀 싸우는 그런 무리군의 무리를 이뤄서 재물을 쟁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역시 이럴 경우에는 몫은 작은데 다 나눠 갖다 보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이제 적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운이 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군비쟁제나 군겁쟁제라는 그런 운이 올 때에는 어떤 운이 오면은 좋겠습니까? 라고 봤을 때에는 일단 이런 비견들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관운이나 화운이 되겠죠. 관운이 오던가 아니면은 이 금이 수운이 와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는 그런 식신운이 오는 것도 좋고 관운이 오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 그런 운이 와야 이런
그런 군비쟁제의 그런 흉함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많다는 것은 자동차로 이제 비유하면은 자동차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병목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길이 좁아지는데 차들이 많으면, 그럴 때 이제 길이 하나 더 이렇게 놓아지는 게, 길이 더 놓아지는 게 이제 식신의 이제 운인 거죠. 그러면은 더 이제 그 병목 형상도 줄어들고 차들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목표를 위해서, 내 목적지를 위해서, 재성을 위해서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제 왕한 것들을 이제 설해주는 운인 거죠. 식상운이 이런 설자를 써가지고 왕기를 설해준다, 설기한다, 왕한 것들을 좀 설기해주는 운이 좋은 겁니다. 설기에서 재성을 향해서 가는 운이 좋은 거죠. 천간의 비견은, 이제 비견은, 이 천간에 있는 비견은 좀 정신적인 이제 번거로움이나 일의 지연,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투쟁성, 이런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간은 이제 보여지는 세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제 두 가지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일이 좀 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한 배의 선장이 두 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천간에 있는 비견은 어쨌든 대놓고 나의 몫을 이제 반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비견은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닥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천간에 이렇게 비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천간에 식신이나 관성이 있을 때에는 그 비견의 그런 나쁜 의미는 좀 사라지고, 그 나의 좀 세력이 크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그런, 내가 좀 큰 회사에 다니던가 나와 그런 내 주위에,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비견이 있어도 식신이나 관성이 있을 때에는 그런 비견의 흉한 의미는 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천간에 이제 비견이 없고 지지에 비견은 내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에 있는 비견은, 천간은 이제 정신적인 거고 지지는 육체이기 때문에 지지는 이제 천간의 나의 이제 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지지는 이제 내 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간과 지지가 같다, 간여지동이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몸이 좋은 운동선수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간여지동 사주분들은 그러니까 운동도 좀 잘하고, 좀 관리를, 그러니까 유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리를 좀 잘 안 해주시면 금방 좀 살이 좀 찌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견은 직업이나 취미로 보면은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운동을 좀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뭐 헬스장에 가면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다. 내적으로는 이제 그 비견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성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이나 주체성, 소신, 고집, 독립성, 돌파력, 재물 욕심도 역시 있는 거죠. 전 시간에 한 대로 이제 비견은 뭐 남자 형제,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 형제, 직장 동료, 친구, 사촌 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자매나 동료, 시아버지 뭐 이런 부분이 그 비견에 해당이 됩니다. 비견을 이제 통변 영역에서 보면은 비견이 이제 나쁠 때, 비견이 나쁠 때를 한번 알아보면은 자존심이 이제 강해지죠. 비견은 자존심이 강해지고 밖에서는 좀 친절하고 집안에서는 좀 예민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비견 있는 사람들이. 비견은 이제 주머니에 이제 돈이 없어도 항상 좀 약간 터무니없는 자신감을 좀 가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좀 속은 좀 가난하죠. 술과 이성에 좀 빠지기 쉽고요. 돈이 들어오면 일단 즐거움을 위해서 좀 쓴다. 뒷날은 좀 생각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타인의 돈을 좀 융통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비견은. 그래서 비견운이나 비견이 좀 나쁠 때에는 손재수, 뭐 친구나 형제의 배신, 그로 인해서 소송, 시비, 구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안 좋게는 이제 아버지, 부친과 좀 사별하는 그런 수가 있거나 아내가 이제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이제 괜한 이제 트집이나 불평, 좀 짜증을 내는 그런 부분도 더 늘어나고요. 왜냐면 또 돈으로 인해서 고통이 좀 따르고 뭐 수입보다는 지출이 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징징댄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견운이 아주 나쁘다 그러면은 뭐 파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견운이 좋다라고 보실 때에는 주위에 이제 도움, 형제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이 잘 되고 그로 인해서 뭔가 대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뭐 승진이나 취직, 합격이 되죠. 그런 데도 되고, 뭐 사업은 확장되고 거래선도 막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좋은 협력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파트너 협력사 마찬가지. 비견이 좋으면 이제 사리에 밝아지고 언행도 반듯해지고 융통성도 있어지고 성실해져요. 뭔가 더 성실하게 뭔가를 하는 그런 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견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견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경자년이고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비견운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비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견은 역시 겁재보다는 좋아요. 역시 왜 좋냐? 언제든지 나의 그런 협력자나 이런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겁재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은 비견이 좀 운에서 좀 나쁘게 작용할 때 그때에는 좀 안 좋은 결과로 올 수 있다. 배신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오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알아보셨을 거고요. 이런 이제 십성은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비견의 심리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체성이 좀 강해지고 자립심도 강해지고 스스로 뭔가 힘이 생겼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내가 혼자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독립정신, 자립심들이 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비견 했고 다음 시간에는 겁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